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행합일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합일, 일치해야만 한다라는 건데,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한자성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그 길에서처럼 자기가 선택하고 혹은 선택하지 않은 그 길에 대한 어떤 미련,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의 연속 선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선택이 꼭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으로 옮겼느냐 생각으로 끝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한 80, 90% 정도가 생각만 하다가 그냥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다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한테 상담 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 정도 전화 통화까지 합해서 100명 정도 상담이 있으면 그 중에 두세 통? 많으면 세 통 정도가 그냥 지르고 행동으로 실제 옮기는 사례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부터 느낀 게 뭐냐면, 행동으로 옮긴 사람만 부자가 되는 그 지름길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칫거리다가 대부분 생각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뭐 97, 8% 가까이. 그러니까 100명이 만약에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두세 명 정도가 이제 계약금을, 뭐 선계약금을 100만 원이라도 쏘는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19년도, 20년도, 올해 21년도에 그 사람들이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그런데 머뭇하다가 대부분이 이제 그만두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19년도에 결단을 내렸던, 뭐 20년도에 행동으로 옮겼던, 21년도에 실제 지행합의를 실천했던,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만 지금 뭐 좀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좀 평온한 잠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이제 미루어서 짐작해 봅니다. 지행합의에 있어서 연관된 단어인데, 행운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운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행동으로 옮긴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인 거죠. 그러면 행운과 행복에 생각만 하다가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거, birth와 근데 D, death, 그 죽음 사이에 C, choice의 연속인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180도 달라지는 그 케이스를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뭐 멀리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제 사례 같은 경우 8개월 정도 뭐 아파트를 막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모아서 우리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모은 돈으로 투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이 지금 돌이켜서 이제 생각해보면, 만약 그 선택을 그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고, 또 노후 대책도 뭐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국민연금만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때 1년 8개월 전에 뭐 사단지를 뭐 매수하지 않았다면, 1년 6개월 전에 5단지 매수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이렇게 모여서 저의 자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막 암담했을 것 같아요. 내 노후가 정말 국민연금만으로는, 뭐 따로따로 국민연금을 조금씩 받긴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우리 부부가 살아낼 것 같지가 않았어요. 살아낼 것 같지가 않았어요. 살아갈 것보다 더 심란했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다는 거죠. 국민연금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는 뭐 생활비 같은 것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경제적인 걱정, 뭐 노후 걱정 이런 게 사실 많지 않아요. 부자가 됐다라는 개념보다는 돈 때문에 막 찌지고 볶고 할 것 같진 않다는 거죠. 이렇게 미래를 미루어서 이렇게 예측해 보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1년 8개월 전에 1년 6개월 전에 그러한 행동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너무 막연한 그 노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계속 고민만 하다 말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을 이 유튜브를 보는 뭐 구독자 분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라면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급을 타서 모을 수 없으니까 저처럼 뭐 지금 이제 대출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각 은행마다. 그러면 월급을 모아서는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까 저처럼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저도 다 나머지 3, 4, 5단지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다 전세 끼고 투자한 것들이에요. 그 많은 금액을 제가 다 뭐 아파트 전체를 다 살 수는 없어요. 이미 3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3, 4, 5단지 이제 100마역이 가까워서 집중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 내가 크게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은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너무 안정이 되어 있어서 뭐 행복 지수는 뭐 거의 100점 만점에 97, 8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뭐 오전에 탁구 치고 오후에 뭐 헬스장 가서 놀고, 요즘은 이제 주말농장 지금 상추 그 추위에도 잘 견디고 있던데 그 상추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아마 집에 화분을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상추를 심을 수 있는. 그래서 겨울 내내 상추가 살아있을 수 있을 정도만. 그래서 이제 봄에 옮겨다 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주말농장 가는 그것도 이제 많이 사라졌고, 이제 겨울에 이제 지금 비수기니까 뭐 이 근로소득을 하는 이 한성부동산 사무실은 정말 설렁설렁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탁구장 갔다가 출근할 때가 있다는 건 뭐 굉장히 큰 기쁨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나이든 제 또래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행운아인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왜 옮겨야 되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간은 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끊임없이 흘러갈 텐데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폐지를 주우면서 시간이 금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그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런 폐지를 줍는 시간이 금이 될 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산 가치에 투자한 그 시간들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면 그게 이제 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투자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나의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것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식에 5천만 원을 베팅하는 것하고 5천만 원이 있어서 3억 5천 전세 사는데 5천을 투자해서 4억짜리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인 거죠. 시작부터가 차이인 거예요. 하나는 5천인 거죠. 그죠? 주식 같은 경우. 그런데 부채도 자산이니까 하나는 4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출발점이 같은 5천을 투자했다고 해도 너무 많이 큰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 5천을 투자하면 이 5천이 더 자산 가치가 불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그 거의 확률이 5대 5잖아요. 그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한 이 자산은 늘어날 확률이 95%에 가깝고 줄어들 확률이 5%에 더 가깝다. 지금까지 그래도 왔다는 거예요. 뭐 그 과정에서는 그 마이너스 5%를 친 게 뭐 IMF도 있고 뭐 리먼 사태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부동산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는데 그 제재가 있을 때마다 약간씩 주춤주춤한 그걸 막 모으니까 5%가 된 거예요. 하락 5%인 거죠. 그죠? 그럼 95% 상승과 하락 5%의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할 거면 5대 5보다는 아무래도 9.5대 5가 낫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뭐 투자하는 여러분 마음입니다만. 그리고 또 가난 대물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건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제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가난했던 그 사람이 지금도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전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삶이 계속 연속된다면 정말 가난은 대물림 되는 게 맞으니까 빨리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늘리면 좋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아무 짓도 안 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내가 투자한 이 자본금이 조금 떨어질 수도 깎일 수도 있겠죠. 그죠?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내세우냐에 따라서 뭐 강력한 정책을 내세운다고 해서 뭐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1주택자다 그러면 그게 떨어지던 올라가든 뭐 내 주거 복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 전체의 어떤 주거복지의 삶이 행복지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주거복지, 행복지수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폭락론자들이 지금 앞으로 아파트 뭐 대폭락할 것이다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정부 관련 그 부서에서도 앞으로 5 내지 뭐 8% 아니 3% 내지 5% 정도 심한 곳은 뭐 8%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던데 그런 업체에서 뭐 3% 내지 많으면 5%까지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 지수를 내놓는 것만 보아도 그렇고 또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에 세수가 종합부동산세만 30%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6조 정도 되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30% 정도 그 종합부동산 세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30%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부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꼬꾸라질 거라고 뭐 그쪽 시각에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행합일 그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죠? 행동으로 옮겨야만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과거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 현재 그냥 무던하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내 삶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 삶을 어제의 삶을 그저께의 삶을 1년 전, 2년 전, 3년 전의 삶을 그대로 계속 답습한다면 그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행동으로
그 고리를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놔야만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가족의 주거 복지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족의 행복 지수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 가족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어쩌면 행동하지 못하는 나에게도 가장인 나에게도 뭐 일말의 책임은 있는 거죠. 그죠? 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난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를 살기로 그쪽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계속 뭐 고집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이씨 한번 저질러 보자 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서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나처럼 빚을 내서 전세를 끼고 한번 아파트를 투자해 놓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정말 여건이 돼서 이제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살면 그게 설사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의 주거복지 향상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죠? 더 이상 전학을 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먼 미래의 일입니다만 지금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먼 미래에 우리 가족의 행복지수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삶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지수의 문제이니까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정말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거니까 가족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분한테 또 같이 사는 분한테 물어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이 5명인데 만약 3대2다 그러면 3의 의견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족 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행동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내 자녀가 아파트 사기를 원하는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가족회의를 해서 아이도 아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죠? 그럼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은지 아이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더라도 중학교 다니더라도 그러면 같이 사는 부인의 의견도 같이 종합하고 아이의 의견도 종합하고 그러면 가족이 셋이면 셋 중에 2대1로 나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의견을 따라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그게 어떤 결정이든 일단 행동으로 저는 옮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행합일 첫 번째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뒤에 강물 한강이 보이네요. 그죠? 이 사진에서 한강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한강이 보이는데 이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흘러갈 텐데 근데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시간이 금이 될 텐데 그 흐르는 시간을 계속 정체시켜 놓고 썩은 물로 고여있는 물로 만들지 말고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금인 그러한 강물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도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19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제발 무주택자라면 아파트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뭐 1주택자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너 얘기 듣고 투자했다가 뭐 망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견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추세로 놓고 보니까 저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행동으로 옮겨서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뭐 지금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그 아무 짓이 뭐냐면 자산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파트 부동산이었으면 좋겠는데 꼭 아파트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뭐 하여간 자산 늘릴 수 있는 그게 뭐 비트코인이 돼도 좋고 아니면 뭐 주식이 돼도 좋은데
제가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이니까 저는 아파트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뭐 안전 자산에 좀 더 가까우니까 이쪽을 그냥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할 거고, 그 투자에 대한 책임도 이제 각각 본인이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제 수용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현명한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 그 결과가 조금씩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지행합일 첫 번째 시간으로 잽싸게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만이라도, 조금씩만이라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뭐 썰로 도는 얘기인데, 양도세 완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1가구 1주택 12억 이하는 이제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는 게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곧 되겠죠. 그래서 매물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현 여당에서 이제 다주택자들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라고, 이제 그것도 뭐 썰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시행이 되면 무주택자들에게, 전월세 살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혜택이겠죠, 그죠?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고요. 그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행 합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해야 된다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만 하고 생각으로 이제 끝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여전히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케이스가 참 많은데, 이 부동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면, 그냥 지른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행운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운이고, 행복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또 뭐와 상관이 있냐면, 시간은 금이다라는 개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은 금이다라는 그 명언을 인지하고 또 인정해요. 그런데 그냥 무의미하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자산에 투자한 시간만이 나중에 시간을 이렇게 저축하다 보면 그게 이제 금으로 환산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제 자산 가치가 뭐 늘어나는 건데, 저는 최근에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뭐 2년 전 이맘때쯤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 3, 4, 5단지에 투자하고 나서 뭐가 좋아졌냐면, 최근에는 콘서트를 많이 이제 다니게 되더라고요. 내일도 이제 온 가족이 4명이 똘똘 뭉쳐서 갈 예정이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갈 예정이고, 또 저 스키장 가서 눈썰매를 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갈 예정이고, 이렇게 뭐 콘서트, 나만의 어떤 작은 잔치 같은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 콘서트 비용이, 뭐 스키장 비용이 콘도 비용까지 합하면 2개 이렇게 얻어서 방이 6개다 그러면, 뭐 친척들도 와서, 특히 뭐 손주놈들도 와서 놀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뭐 기분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여력이 생겼다는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콘도를 막 2개씩 얻고 이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콘서트장을 쉽게 예약하고 막 이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 4, 5단지의 아파트를 2년 전쯤에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내 삶이 조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치킨이나 피자를 먹고 싶을 때 시켜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게 가능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일도 콘서트 갔다가 끝나고 뭐 곱창을 먹으러 갈 예정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게 너무 좋아요. 2딸 데리고 아내와 같이 온 가족이 콘서트를 갔다가 신나게 응원하고, 뭐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곱창을 먹을 수 있다는 건 행운이죠. 굉장한 행운이죠. 그리고 뭐 이어서
다른 콘서트도 가고 또 콘도도 가고 스키도 타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제 경제적인 바탕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저는 이제 행동에 옮겨서 여러분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경제적인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콘서트장이나 스키장 같은 데 막 다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2022년 지금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급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1단지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에 37평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저 더 살 여력이 되면 사겠는데 사실 못 사요.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저는 이제 못할 것 같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탁구 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친인척이 샀으면 하는 그 정도로 급매물이 많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주게 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막 폭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절호의 찬스의 행운이, 기회가 온다는 거죠. 위기가 위험도 되지만 기회도 되잖아요, 그죠? 저는 기회 쪽에 베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 더군다나 한 채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게 어느 때든 빠르면 빠를수록 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 지행하기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는 것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전 박사과정까지 다녔지만 사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받는 게 없어요. 소설을 깊이 있게 연구했는데 그게 내 삶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 이건 뭐 학연 지연, 뭐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던 뭐를 전공했던 이런 것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나고 수능 시험 본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너무 어려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뭐 자기 객관적으로 나온 점수나 등급에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할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여러분 1등급은 4%밖에 안 돼요, 그죠? 100명 중에 4명밖에. 그건 제껴놓고 내가 몇 등급이든 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을 나왔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내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같이 삶을 공유해 나갈 것인가, 창의적이고 기반한 아이디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 그 졸업장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송국에 나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중요한 게 행동으로 옮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이렇게 쭉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완전히 다시 돌아서 내가 살아보지 못한 프로스테이크 가지 않은 길을 나는, 지금 겨우겨우 뭐 아파트에 여러 채 투자를 해서 겨우 내가 가보지 않은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일산 백마마을, 이 5단지, 4단지, 백마역 근처에 있는 여기는 왜 더 올라갈 것 같냐면,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사전 청약 같은 거 하겠죠, 그죠? 그런데 사전 청약에 막 몰려들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지금 저기 옆 동네 운정 같은 경우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면 1000대 1이 넘어가더라고요, 그죠?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20, 30대 아이들이 생각이 없었겠어요.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기는 뭔가 자산 가치에 투자를 해서 자기도 내가 잠자는 사이에 그 자산 가치에 투자한 그 자산들이 내 월급만큼 벌어주기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0몇 대 1의 경쟁률을 뭐 알면서도 가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 연거라는 젊은 20, 30대, 뭐 40대 초반까지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뭔가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 자산 가치를 늘려두지 않으면 계속 가난은 대물림 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에 투자를 해서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버는 만큼 내가 이 투자, 이 아파트가, 이 자산 가치가 벌어주기를 기대하는, 그게 파이프라인이니까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내가 자는 사이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전국입니다. 전부 다 지금 뭐 부동산이 어쨌든 문정부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동산의 실책을 무마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약을 막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재건축이 됐던 리모델링이 됐던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하면 부자가 된다는 취지로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지르는 사람만이, 아파트 계약하고 등기 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실제 행동에 옮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국이라서 아파트가 이제 풀린 돈도 많겠지만 유동성도 많겠지만 계속 아파트 정책을 이제 계속 공약으로 내걸게 되겠죠, 그죠? 그럼 각자 자기가 사는 동네에 리모델링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좋은 호재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대출이 다 이제 완화돼서 사람들이 지금 추세가 전세 시장을 지금 보러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다시 아직 매매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세는 많이 보러 다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방학 수요하고 좀 맞물려서 전세를 빨리 구해야 하지만 내년 신학기 때 아이들이 이제, 그리고 또 내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죠? 선거가 계속 3개월 뒤에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동네에 직접적인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공약들이 막 이제 쏟아지게 되면 아무리 8, 9월 달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8, 9월 달에 또 뭐가 있냐면 임대차 3법이 재계약 기간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세 가격이 막 거의 2배가량 막 올라가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뭐 전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8, 9월 이후의 시장을 보자면. 그럼 이제 전세 시장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매매가를 올리게 되고, 아무래도 그동안 전세 사는데 많이 지쳐있던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쪽으로 다시 한번 밀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이제 개정, 그게 만기 도래하니까 그 시장과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산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산 수사선이 이제 1월달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23년 1월달. 그러면 1월달 딱 돼서 1월달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통 훨씬 전에 막 시운전할 때, 빵빠리 울릴 때 그때부터 아파트가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백마마을 1, 2, 3, 4, 5, 6단지를 비롯해서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시간에는 행동하라. 그러면 내 자산 가치가 달라질 거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버는 만큼 이 아파트가 나에게 자산을 불려줄 거니까 부자가 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거다. 그래서 콘서트도 다니고 스키 타러 좀 다녔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백신 예방 접종과 뭐 그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아파트 구입 그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3차 접종을 저는 했는데 사실 좀 착실한 편이라서 5개월이었을 때 그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 2월 중순에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개월 이내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여기 비과 소금내과 거기 가서 이제 예약을 이제 앞당겨서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찾아갔어요. 생각 없이. 근데 그 데스크의 맨 오른쪽에 계신 예쁘장한 선생님께서 3개월이 지나서 오늘 당장 맞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신청을 해서 맞았죠. 다행히 우리 가족 4명은 다 3차
예방 접종을 이제 끝냈는데 그 예방 접종하고 저는 이제 아파트 구입과 연관성을 이제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화이자 제약 측에서 이제 그 치료제를 이제 임상 실험을 다 끝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 약을 먹은 그 임상군에 있어서는 한 명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오미크론에 제대로 잘 적응을 하지 못하더라도 10명 중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 청소년 말대로 존버. 이제 버텨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약이 이제 들어올 때까지. FDA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제 환자들이 그 약을 복용할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지만 이제 가능한데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뭐 보통 1대 1점 몇이었잖아요. 그죠? 델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3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3명한테 퍼뜨리니까 이 3명은 또 3명한테 퍼뜨릴 거고. 그래서 굉장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2차까지 대부분 이제 접종 완료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오미크론에 반응하는 게 22% 정도밖에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아니면 뭐 카페에서 옆에 비말이 튈 정도의 거리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한잔 하는데 100명이 그 옆을 스쳐갔는데 그 중에 22명만 2차 접종을 했더라도 안전하고 나머지 78명은 오미크론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막 확산시키는 그러니까 3명 넘게 이제 퍼지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한편으로는 그게 독감처럼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아서 오히려 델타를 덮고 오미크론이 오히려 우세종이 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뭐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게 급선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빨리 3개월이 지난 분들은 가서 3차 접종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파트 구입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처음 저는 3단지, 백만발 3단지에 사는데 처음에 하나 있었죠. 2년 전에. 그런데 그때는 1차 접종을 한 거예요. 불안하죠. 그죠?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난국을 이 경제 위기를 이제 내 개인적으로 내 자산을 잘 지켜야 되고 정면 돌파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1차 접종만으로는 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접종을 했을 때 델타가 막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2차 접종은 접종 완료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네이버 앱을 흔들어서 QR코드를 보여주면 뭐 접종 완료한 지 14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멘트가 뜨는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그게 효과가 많이 반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채가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두 채가 있더라도 자기 자산을 증진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그냥 해지 정도, 방어 정도 수준인 거죠. 다행히 3차 접종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70%가 방어력이 넘는다고 하니까 만약 식당이나 카페에서 100명이 그 비말 그 범위 내에 스쳐 지나갔더라도 70명 이상은 안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3차 접종을 맞았으니까 그 70명 부류에 더 가깝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건이 되면 빨리 가서 3차 접종을 신청해서 아니면 그 자녀 백신 예약해도 되고 아니면 가까우면 병원이 가까우면 가서 직접 기다렸다가 요청해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집에서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 몸을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에 해당되는 자기 자산 방어도 마찬가지는 거죠. 제가 처음에 3단지에 살 때 한 채였었을 때는 좀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4단지에 37평을 2차로 이제 예방접종하고 구매를 한 거죠. 2년 전에. 그때 델타가 막 우세 종이었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차 델타 넘어서서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고 나서 확산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번지게 되니까
이제 여기 5단지에 이제 3차로 이제 투자한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다만 돈이 불행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3차 접종을 했을 때 70% 예방 효과가 발생하듯이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내 노후라던가 아니면 내 경제적 자산 가치를 해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제 의견에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실수요자 시장이니까 뭐 다주택자들이 더 투자할 수도 없는 시장이니까 제 얘기가 좀 거꾸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아파트 투자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제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내 몸을 잘 건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방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크게 오해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에 무사히 행복한 하루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여긴 어디냐면 3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그 백마중학교 보이시죠? 백마중학교 그 뒷길 산책길입니다. 아파트 지금 막 나왔는데 참 아름다운 산책길이 만들어졌어요. 가을 이제 곧 비가 내리고 날이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문득 시가 생각나네요.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였는데 진짜 가을 끝내줍니다. 여기는 내장산 갈 필요 없겠죠, 그죠? 위에 보면 노란 단풍잎도 보이고 은행잎도 보이고, 내장산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아파트를 딱 나서면 이런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딜 가도 이런 경치가 잘 느껴지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가을 추수 잘 하시고 여러분 댁내 행복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